안녕하세요. 바이오푸드랩 바푸TV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영양성분 마스터로 만들어 드릴 테니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영양성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생산하는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성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성분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대 영양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총 9가지이며 해당 영양성분을 보통 9대 영양성분이라 부르며 이 명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9대 영양성분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에 강조하고 싶은 영양성분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9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식품 유형은 17종 115품목으로 화면으로 보시는 유형이 기존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해당 유형을 기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는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기존 17종 115품목과 더불어 29종 61품목이 추가되어 총 46종 176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확대 시행 시기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매출액의 기준 연도는 2019년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일반 식품 유형과 배추김치에 대한 매출액 설정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행 시기에 맞춰 영양성분 검사 진행 후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확대 시행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고객사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작년 바이오푸드랩에서는 추첨을 통하여 영양성분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7월부터 할인 이벤트를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 바이오푸드랩에서 운영하는 카페 푸드인포에 가입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여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양성분 의무 표시 확대 시행 대상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 식품은 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 표시 요구 식품 위주이며 화면으로 보신 품목이 영양성분 의무 표시 확대 시행 대상 식품에 해당됩니다. 영상이 너무 빨라 대상 식품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더보기란을 통해 푸드인포 카페에 업로드된 관련 게시글 URL을 올려놓을 테니 해당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양성분 표시 제외 대상 식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있다면 영양성분 표시 제외 대상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시행규칙 제6조 1항을 통해 영양성분 표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두 번째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육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 가공품.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지막으로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cm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이 영양성분 표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화면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외 대상 업종, 제외 대상 품목에서도 영양 성분 표시가 가능합니다.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를 때 영양 성분을 참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영양 성분 표시 제외 대상인 업종에서도 검사를 진행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양 성분 표시 제외 대상이지만 검사를 진행하여 영양 성분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9대 영양 성분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탕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정해진 서식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표시 서식 도안의 유형입니다. 기본형, 세로형, 가로형, 그래픽형, 텍스트형, 병행 표기의 도안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도안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시 기준 고시를 확인하여 알맞은 도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도안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도안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란 무엇일까요?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합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해당 영양성분의 1일 기준치와 비교하여 제품 내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나타낸 값을 말하는 거겠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통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계산법을 사용하여 앞서 확인한 기준치표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와 제품의 영양성분 값을 직접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사기관에서 받은 결과값을 입력하면 조금 더 쉽게 산출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영양성분 마스터 2편에서 알려드릴 테니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9대 영양성분에 이어 14대 영양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수출 대회국에서는 이미 14대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14대 영양성분 의무 표시 가능성이 높으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려요. 14대 영양성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9대 영양성분 항목에 식이섬유, 비타민 D, 칼슘, 칼륨, 철이 추가된 항목으로 구성된 14종의 영양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9대 영양성분 항목에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이 추가된 항목으로 구성된 14종의 영양성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14대 영양성분에 대해 표시를 하다 보면 앞서 본 14대 영양성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added sugars, 즉 첨가당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당으로 인한 비만, 질병으로 인하여 원재료 본연의 당, 자연당이 아닌 가공식품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당을 화면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4대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양성분 마스터 1편에서는 9대 영양성분과 14대 영양성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5대 영양성분 및 바이오푸드랩의 영양성분 검사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바이오푸드랩의 검사 진행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푸드인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언제든 문의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2편에서 만나요.